저 박하은입니다. 둘째 딸이에요. 저요. 곧 제 차례예요. 저도요. 다음이 저예요. 30분이나 기다렸어요. 다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다들 자기 목 있으니까요. 오빠랑 막내 동생은 도시에 남으려고 정말 애쓰는데 나만 고향에 남아서 부모님 곁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내려온 김치 비법을 동네는 물론 인근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은아, 너 할머니 손맛 그대로 닮았네. 이 근처에서 누구나 네가 김치 잘 담그는 거 다 알아. 아삭아삭해서 밥도둑이야. 맞아. 너 참 성실하고 야무지다, 이 김치집이. 네 손맛 덕분에 이렇게 번창한 거잖아. 네, 엄마 말로는 우진이랑 결혼한다더라. 맞아요, 이모. 우진이랑 사귄 지 벌써 5년 됐어요. 이제 결혼할 때도 된 거죠? 우진이가 집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모아놨어요. 휴가 나오면 같이 집 보러 갈 거예요. 그 친구 정말 믿음직하더라. 너한테도 잘해주고 너도 이렇게 야무지니까 앞으로 너희 부부는 점점 더 잘 살게 될 거야. 고마워요, 이모. 참 고생이 많다. 너도 이제 곧 시집 가는데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 만들고 고생하잖아. 엄마 아빠 도와준 지도 벌써 몇 년이야. 오빠랑 동생도 잘 키워냈잖아. 다들 어엿하게 컸고 이제 좀 쉬어야지. 아직 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집을 위해서도 나도 힘써야죠. 김치 좀 더 많이 담그고 돈도 더 벌어야지. 앞으로 집 사고 인테리어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쉬면 안 돼요. 참 착한 딸이야. 속기뽀 야무지네. 내 부모님은 정말 복 받으셨다. 그래. 좋아요.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맞아요. 네. 조심히 가세요. 오늘은 웬일로 전화했어? 너 보고 싶어서, 내 여보 보고 싶어서, 뭐해? 이제 막 끝났어. 이제 저녁 먹으려던 참이야. 곧 휴가라고 하지 않았어? 휴가 됐네. 실컷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래. 무리하지 마. 내가 돌아가면 우리 집 사고 결혼하자. 앞으로는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엄마 아빠, 저랑 막내 동생 둘 다 돈 받았어요. 받았으면 됐어. 너희 대도시에 있잖아. 거긴 돈 많이 들지. 아끼지 말고 써. 고마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500만 원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 500만 원은 그냥 둘째가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 마음껏 쓰면 돼.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갚아도 돼. 500만 원? 아빠, 엄마. 우진이가 준 집 살 돈을 오빠랑 동생한테 다 준 거예요? 아빠, 엄마, 정우진이 저한테 집 사라고 준 돈을 형이랑 서연이한테 다 줬잖아요. 하은아. 왜 내 카드 가져갔어요? 내 돈도 가져가고 나랑 상의도 안 했잖아요. 우린 네 부모잖아. 네 거면 우리 거지. 형이 결혼해야 돼. 서연이가 대학원 가야 돼. 총 500만 원이 부족해. 마침 네가 500만 원 있잖아. 그걸 왜 못 써? 엄마, 아빠. 이 돈은 우진이 힘들게 모은 거예요. 결혼 예물하고 집 마련하려고 모은 돈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한 푼도 안 주시잖아요. 형이나 서연이가 필요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2억 원도 다 맞춰주면서. 진짜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왜 소리 지르니? 형이 이제 나이도 꽤 됐고 대도시에서 겨우 자리 잡았잖아. 서연이는 참 열심히 하고 대학원도 붙었잖아. 엄마랑 내가 도와줘야지.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니? 그럼 저는요. 저랑 우진이는 5년이나 사귀었는데 맨날 저만 힘들게 하시고 결혼 예물로 188만 원 달라고 하시고 혼수는 한 푼도 안 주시잖아요. 힘들게 돈 모았는데 바로 형이랑 서연이한테 써버리시고. 너희 그냥 작은 도시에서 집 사려는 거잖아. 그런 데서 돈 얼마나 들겠어. 형이랑 서연이는 해명시에 있잖아. 땅 한 평도 금값인 곳이야. 그런 말 필요 없어. 우리 박씨 집안 2명이나 공부 잘하는 애가 나왔으니 모든 게 그 둘이 우선이야. 옛날 요구르트. 엄마, 나 옛날 요구르트 아직 안 먹어봤는데. 너 아직 맛도 못 본 게 많아. 몰래 마시면 안 돼. 형이랑 서연이 오면 그때 먹어. 사은아, 배고프지? 요구르트 마실래? 요구르트? 그거 이미 나랑 오빠가 다 마셔버렸어. 너 아직 못 먹어본 게 얼마나 많은데. 몰래 마시면 안 돼. 형이랑 서연이 오면 같이 먹자. 항상 그 둘이 먼저야. 중간에 끼어서
그래서 늘 내가 양보해야 하고 20회 넘게 이렇게 살아왔어. 하은아, 너 둘째 누나잖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엄마랑 아빠가 그 둘을 챙겨주는 거야. 다 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는 평생 김치나 만들고 사는 거야. 그냥 김치 만드는 사람이지. 그래도 우리 집은 미래를 생각해야 해. 평생 김치나 팔면서 사는 거지. 그래. 형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잖아. 서연이는 대학원생이잖아. 형이랑 서연이 생활비도 학비도 집안에 들어가는 돈도 다 내가 김치 팔아서 번 돈이잖아요. 내가 다 책임진 거잖아요. 더군다나 엄마 아빠가 집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누나니까 저보고 억지로 학교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형이랑 서연이는 남들처럼 잘 살게 됐고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닥쳐.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닥쳐.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건 네 오빠랑 동생이잖아. 걔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나는 어떡해. 나도 힘들었잖아. 누가 나를 도와줬어? 하은아, 엄마가 너 정우진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너희 아직 26살이잖아. 우진이가 500만 원을 벌었으면 다음 500만 원도 벌 수 있잖아. 하은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돼? 엄마, 이게 말이 돼? 나랑 정우진은 집에서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오빠 결혼 집 사는 데 쓰라고? 그건 네 오빠잖아. 너는 우리 집 둘째 딸이고 오빠는 결혼하고 막내는 대학원 준비하는데 네가 돈 내는 게 당연하지. 내가 그동안 오빠랑 동생한테 해준 게 아직도 부족해? 오빠랑 동생이 결혼하고 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나도 내 행복을 쫓고 싶어. 내 돈을 왜 가져가는데? 하은아,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걔네한테 돈 좀 내주면 걔네 잘 되면 나중에 너도 챙겨줄 거야. 오빠는 어릴 때부터 항상 열심히 했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야. 막내도 똑똑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여성 석사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네 엄마랑 나도 N답게 나가면 어깨가 으쓱해. 넌 뭐냐? 넌 그냥 김치나 파는 애잖아. 이렇게 잘난 오빠랑 동생이 있다는 게 그게 네 복인 줄 알아? 오빠랑 막내가 부모님 체면 세워줬다지만 이 집안일 중에 내가 안 챙긴 일 있기나 해? 부모님 아프셨을 때 오빠랑 막내가 한 번이라도 부모님 보러 온 적 있어? 이 집안의 모든 지출 다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해결한 거잖아. 그건 네가 해야 하는 일이야. 우린 네 부모야. 그럼 박민수랑 박서연 부모 아니야? 내가 항상 집에서 부모님 곁에 있었는데 맞고 욕먹은 건 다 나였잖아. 결국엔 오빠랑 막내만 부모님 자랑이 됐네?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하은아, 이 돈은 이미 보냈어.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응?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 했어? 이제부터 앞으로 부모님 일에 신경 안 쓸 거야. 문제 생기면 자랑스럽고 체면 세워주는 오빠랑 동생한테 가서 부탁해. 꺼져. 오빠랑 막내가 있는데 우리가 너한테 기대하겠냐? 오빠랑 막내가 대도시에서 자리 잡으면 우리 데려가서 편하게 살게 해줄 거야. 우린 평생 너한테 기대 안 할 거야. 그래,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자랑스럽다고 하는 오빠랑 동생한테 집에서 뚜끈할 때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굴 수 있길 바란다. 여기가 바로 해명시구나. 괜찮아. 아무 일 없지? 난 괜찮아.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냥 찾아온 거야? 우리 설에 내가 간다고 했잖아.
돈 받으러 왔어. 자, 건배. 건배. 축하하자. 형이랑 형수님이 곧 해명시에 자리 잡게 됐어. 자, 한잔하자. 자, 맛 좀 봐. 형, 옛날 솜씨 그대로야. 형수님, 오늘 제대로 맛보시겠어요? 내가 문 열고 올게. 하은아, 너는 고향에서 부모님이랑 안 지내고 해명시에 왜 온 거야? 하, 잘들 노네. 잘들 축하하고 있네. 둘째 누나, 여기까지 뭐하러 온 거야? 집 김치 장사도 누나가 다 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해명시에 왜 온 거야? 형,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부모님이 너희한테 준 돈 한 푼도 못 써. 왜? 그 돈은 우진 거야. 그가 아껴 쓰고 2년 동안 혼수랑 직살돈 모은 거야. 근데 내 계좌로 들어왔다가 엄마 아빠가 가져가서 너희한테 줬어. 둘째 누나,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네 돈을 쓸 리가 없잖아. 엄마, 아빠 돈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5천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5천만 원은 둘째 딸이 너희한테 도와준 거야. 마음대로 써. 설마 그 돈이 정말 우진 거야? 하은아, 혹시 엄마 아빠가 돈을 나랑 소연이한테 다 써줬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일부러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네가 알아야 해. 네 상황은 나랑 소연이랑 다르거든. 나랑 소연이는 해명시에서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도 돈이 들잖아. 네가 집에서 살고 집에서 먹고 지내면서 이득 봤으면서 착한 척 하지 마. 내가 이득 챙겼다고? 형, 말 좀 양심적으로 해. 나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서 허드렛 일만 하면서 고생했어. 그동안 너희 결혼도 공부도 다 내가 뒷바라지해서 너희 잘 나가게 해줬잖아. 너희가 한 모든 게 다 내 돈으로 한 거 아니야? 그래, 네 돈이라고 치자.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급할 때 좀 빌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둘째 누나. 왜 이렇게 창피하게 구는 거야? 우진이까지 데리고 찾아오고. 하은아, 우리 가족이잖아. 네 오빠가 잠깐 쓴 거야.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너 하루 종일 김치 만들고 팔고만 있잖아.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뭐 하려고. 이제 그만 말해. 이 돈은 우진이랑 우리 둘의 돈이야. 우리 올해 말에 결혼해. 이 돈 꼭 돌려줘야 돼. 뭘 또 돌려달래. 돈 다 썼는데 돌려줄 게 없잖아. 좀 더 기다릴 수 없냐? 너 아직 26살이잖아. 왜 그렇게 급해? 나는 벌써 30살이야. 더는 못 기다리겠어. 못 기다리겠으면 앤니가 직접 벌어. 왜 맨날 나만 너희 행복을 위해 또 책임져야 해? 뭐 내 동생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어릴 때부터 항상 양보했어. 20년 동안 늘 너희한테 양보했어. 둘째 누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우진이가 진짜 네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해? 우리가 기다리라고 한 건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우진 집이 완전 가난하잖아. 너도 그거 잘 알잖아. 우리 집이 네가 부자랑 결혼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가난한 사람까지 챙길 필요는 없잖아. 너희들 하은아. 형. 서연아. 너희 집에서 나를 무시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 하은이랑 나, 우리 둘만의 작은 가정은 우리 힘으로 꾸려갈 거야. 근데 너희가 가져간 5천만 원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번 피땀 어린 돈이야. 꼭 돌려줘야 해. 정우진, 너 지금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우리 둘째 딸은 항상 기꺼이 희생했는데 분명히 네가 뒤에서 부추긴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왜 이래? 둘째 누나, 꿈에서 좀 깨어나, 제발. 하은아. 결국 우리 가족이잖아. 지금 저 남자 때문에 우리랑 이렇게까지 틀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치? 하은이한테 도덕적으로 몰아가지 마. 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희 같은 가족이 있는데 하은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정우진, 왜 이러는 거야? 왜 그 사람을 때려? 둘째 누나, 어서 가. 오늘 이런 상황에선 여기서 밥 먹는 건 안 맞아. 지금 얌전히 집에 가. 나중에 오빠가 집 사면 그때 집에 초대할 수는 있지. 이 남자 더 맞기 싫으면 당장 나가. 부모님이랑 제대로 살아라 이제. 착실하게 지내. 어서 가. 빨리 가. 너희 진짜 너무한다. 한번 때려봐. 때려봐라. 계속 때리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고소할 거야. 이 일로 네가 직장 지킬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너! 가자.
오늘부터 나 박하우는 너희 같은 가족. 이제 내 가족 아니야. 너희는 김치 만드는 나를 무시했지. 앞으로 꼭 후회하게 해줄 거야. 가자. 하은아, 우리 헤어지자. 왜? 우리 벌써 5년이나 같이 있었잖아. 알아. 그 돈은 꼭 갚을게. 꼭 돌려받을게. 제발 부탁이야. 조금만 더 시간 주면 안 돼? 하은아,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내 가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둘이 잘 되게 얜 진심으로 바란 적이 없어. 우리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있어. 정말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은 앤네가 결혼하는 걸 보는 거야. 가정을 꾸리고 자리 잡는 거야. 그치만 근데 우리 정말 앞으로가 있을까?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돈이야. 이거 받아. 이제부터는 절대 억지로 참지 마. 하은아. 내 여자친구 생겼어. 흰색만 있으니까 너무 밋밋해. 따뜻한 색으로 해보자. 아, 맞다. 꼭 하나 사야지. 발코니가 예쁜 집을 사고 싶어. 그리고 집 안에도 꽃을 정말 많이 심고 싶어.
여기 주인은 너야. 다 네가 정해. 자, 먹어. 많이 먹어. 여보 잘 가. 맨날 김치나 만들고 아니면 김치나 팔고 있지.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가 달라져? 우리 박씨 집안엔 똑똑한 자식이 둘이나 있지. 모든 건 그 둘이 먼저야. 넌 맨날 김치나 만들고 있잖아. 그래도 앞을 좀 내다봐야지. 이제부터는 절대 자신을 억지로 참지 마. 할머니 말씀 잘 들어. 나중에 데리러 올게. 됐으니까 빨리 가라. 엄마, 왜 오빠랑 동생은 다 같이 살고 있는데 하은이 버리지 마요. 엄마, 하은이는 이제 동생이랑 장난감 안 싸울게요. 하은이 버리지 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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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랑 난 필요 없어. 더 이상 바라지 않을래.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국수 왔어요. 뜨거울 때 얼른 드세요. 저쪽에 김치 있어요. 필요하시면 직접 가져다 드세요. 이 김치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사장님, 이 김치 만드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간이 안 맞아요. 발효도 덜 됐어요. 다음엔 사과나 배 좀 넣어보세요. 사과랑 배 넣으면 맛이 더 살아나요. 직접 만들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다 완제품이에요. 그래도 김치가 맛있으면 손님들이 밥을 더 먹게 되죠. 그거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리가 있나? 내가 만든 김치라면 멀리서도 다 사러 와요. 맞아. 나 김치 만드는 솜씨 있잖아. 나 혼자 김치 팔 수 있잖아. 김치 맛있는 박하김치. 맛없으면 돈 안 받아요. 김치예요. 여기 김치 있어요. 박하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아요. 맛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박하김치 무료로 드셔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아요. 뉴스에서 다 봤어. 다 발로 밟아서 만든 거래. 가자. 우리 집 미대목감 없어요. 진짜 깨끗해요. 한번 드셔보고 말씀하세요. 진짜 깨끗해요. 맛 좀 보세요. 먹어보고 생각해봐요. 아, 진짜 짜증나. 그만 좀 해. 박가김치네요. 아가씨, 이 김치 시식해도 돼요? 이 김치 맛 좀 볼 수 있어요? 네, 오세요. 맛보세요. 그날
내 인생의 첫 은인을 만났어요. 맛이 좀 강하네요. 우리 해명시 사람들은요, 음식을 담백하게 먹어요. 다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가벼운 음식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작고 휴대하기 좋아야 해요. 사람들이 이 김치의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맛을 내세우고요. 현장에서 바로 만들고 첨가물 없이 하면 좋아요. 그분의 조언을 듣고 김치를 바꿨어요. 심지어 일주일이나. 샐러드 가게랑 김치 가게를 다니면서 배웠어요. 닭가김치를 우리 동네 입맛에 맞게 만들었어요. 닭가김치 맛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아요. 맛있는 김치 맛보세요. 김치예요. 맛있는 김치 맛보세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반달 내내. 맛 좀 보자. 가자. 여기요. 한국 김치보다 식감이 훨씬 좋아요. 운동하는 나한테 정말 딱이네. 2개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으면 또 오세요. 사장님, 얼마예요? 한번 맛보세요. 맛있으면 사가세요. 입소문이 나고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 두 손으로 직접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어. 마지막 한 통은 저한테 주세요. 네. 또 오셨네요. 자, 받아요. 나중에 알았어. 그분이 여러 체인점을 가진 큰 사장님이었더라고. 함께 하자고 하셨어.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분께 김치 공급을 하게 됐어. 해명시에서 자리 잡으려고 밤낮 없이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어.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어. 내 뒤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사랑받지 못한 아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해. 목숨까지 걸어서 돈을 벌어야 해.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야 해. 열심히 하면 언젠가 결과가 온다. 반년도 안 돼서 내 인생 첫 30만 원을 모았어. 여보세요, 할머니. 하은아, 제발 빨리 와. 네 엄마 아빠가 네 김치집을 팔려고 하신대. 어머니, 건강식품 좀 가져왔어요. 또 뭐 가져왔니? 맨날 사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형님, 형수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수모님 오셨어요. 큰아버지, 수무님. 위에서 왔구나. 몇 년 만에 보는 거네. 이번엔 어떻게 마음 먹고 온 거야? 성명절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성명하러 왔어요. 그리고요,
아빠가 김치집을 팔 생각이라고 해서요. 저보고 와서 한번 보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또 예뻐졌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대학원 붙었다며? 네, 요즘 취업이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학력 좀 더 쌓으려고 했어요. 멋지다. 수진아, 정말 복이 많으시네. 이렇게 훌륭한 자녀 둘을 키우셨네요. 하은도 해명시에 있더라. 둘 다 해명시에 있는데 같이 안 만났어?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집 김치집이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냥 판다고 하면 파는 거야? 민수 집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해명시에 집 사야 하니까 해명시는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 겨우겨우 돈 모아서 집 살 돈은 겨우 마련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아직 좀 부족해. 그래서 가게를 파는 거야? 하은이 알고 있어? 내가 걔 아버지야. 내가 가게 팔 거면 걔 허락까지 받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김치집 말이에요. 하은이가 직접 읽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팔 거라면 어쨌든 하은이한테 얘기하셔야죠. 아니면 우리도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이 집이 언제부터 걔가 말할 자격이 생겼냐. 어릴 때부터 나는 걔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김치 파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지 걔는. 그냥 쓸모없는 놈이야.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어. 하은아, 할머니, 저 왔어요. 예, 못된 놈. 뭐하러 왔어? 왜 이러는 거야? 애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화부터 내고 말로 하면 안 돼? 하은아, 하은아, 돌아와서 다행이야. 돌아와줘서. 너 괜찮아? 손이 왜 이래? 엄마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큰 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 피곤하지? 얼른 쉬어. 엄마가 이미 네 체면 살려줬잖아. 체면을 줬더니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구는 거야? 두지야, 그만 좀 해라. 이미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너 이렇게 오래 집에 안 오다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걱정? 넉정? 내가 안 돌아왔을 때 너희는 오히려 더 좋아했겠지? 내가 몇 년 동안 힘들게 지켜온 김치집을 몰래 팔아버리고 돈도 한몫 챙겼겠지? 둘째 누나, 이제 그만해. 다 같은 가족이잖아.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 있어? 엄마 아빠가 나랑 민수 오빠한테 돈 좀 더 쓴 거잖아. 저런 애랑 말 섞을 필요도 없어. 세 자식 중에 네가 제일 못난 놈이야. 가장 부르자고. 그만 좀 해라. 이제 말하지 마. 알았어. 말 안 할게. 나 간다. 저 애만 보면 열받아. 열받아. 맞아. 또 불효자고, 또 못났고, 멍청하고. 나는 멍청한 사람이야. 오늘이 되어서야 알게 됐어. 이 집에서 난 영원히 남이었어. 난 영원히 너희의 편애를 받을 수 없어. 엄마, 아빠. 인수 오빠랑 소연이가 너희 자식이잖아. 나는 자식이 아닌 거야?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처음에 왜 저를 낳으셨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너를 낳았잖아. 우리가 뭐 잘못했냐? 그래서 내가 고마워해야 돼?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는 절대 당신들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핑계 잡는 게 아니야. 만약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날 낳지 말았으면 됐잖아. 너, 이 불효녀야. 하은아, 왜 이러니? 우리 다 가족인데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니? 두지야, 그만 좀 해. 아빠 성격 너도 알잖아. 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 굳이 분위기 더 안 좋게 만들 필요 있어? 맞아, 둘째 누나. 그렇게까지 해야 돼? 돈 때문에 연초부터 계속 싸우고 이제는 봄도 다 됐는데 네가 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돈은 다 당신들이 챙기고 좋은 소리도 다 당신들이 듣고 나는 맨날 따지고 드는 불효녀가 됐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개처럼 고생했는데 고마워한 적 한 번도 없어? 조금만 덜 편애했으면,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우리 집이 오늘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야. 우리 다 가족인데 돈 얘기하면 감정 상하잖아. 숙모님도 다 보셨죠? 저 집 사는 돈까지 가져갔어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이제는 저 몰래 김치찌까지 팔려고 해요. 몰래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엄마, 아빠. 오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김치집 정말 팔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우리 집안일이야.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너희 가족 일이야. 이 김치집은 할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준 솜씨로 버텨온 거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집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온 가족이 이 가게 덕분에 살아왔어. 이제 네 아들만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먹고 살기를 끊으려는 거야? 노후엔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만 자식이 아니야. 나도 부모님의 아들이야. 부모님이 집도 사주셨잖아. 나도 부모님 노후를 챙길 수 있잖아. 네가 뭘로 부모님 노후 챙길 거야? 부모님 돈으로 부모님 챙길 거야? 박하은! 어떻게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틀린 말 했어? 형은 대기업 직원이잖아. 그래서 뭐? 월급이 150만 원인데 먹고 마시는 것도 막 하고 월급도 매달 다 써버리잖아. 자기 하나도 못 챙기는데 결혼해서 애따지 생기면 아빠, 그 형이 아빠 노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해? 아빠 진짜 노망 났어. 이 못된 놈! 때려. 이 한 대 맞으면 아빠랑 나 사이가 완전히 끝이야. 하은아, 그만해. 그만 좀 해. 알겠지. 아빠 건강도 안 좋은데. 내가 시끄럽게 한 거야? 내가 난리친 거야? 그래. 이미 가게 팔기로 마음먹은 거면 나도 더 이상 뭐라 안 할게. 근데 가게 판 돈은 전부 내 계좌로 보내? 네 계좌로 보내면 되지. 좋아. 박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반년 넘게 집에 안 왔잖아.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 돈 받으러 온 거냐? 둘째 누나, 가족끼리 돈 얘기하면 엔 사이만 더 나빠지잖아. 돈 얘기하면 엔 사이만 더 나빠진다고. 이 말 이제 완전히 꿰뚫어봤어. 무정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남을 묶으려고 하는 말이야. 착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핑계일 뿐이야. 이제 우리끼리 감정도 없는데 그럼 당연히 돈 얘기해야지. 아빠. 이 불효녀야. 하은아, 어쩌다 이렇게 됐니? 예전엔 이런 거 따지지 않았잖아. 둘째야, 자식이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때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없이 정우진 돈을 너 집 사는 데 썼을 때 왜 그때는 이런 말 안 했어? 나랑 정우진이 해명시에 와서 돈 달라고 했을 때 오빠란 동생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했는데? 나랑 정우진이 5년이나 사귀었는데 너희 때문에 우린 완전히 헤어졌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돼? 정우진이랑 헤어졌어? 너희 그 사람 싫어했잖아. 이제 우리도 헤어졌고 나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제 다들 만족해? 이미 이제 둘이 끝났으니까 결혼도 굳이 서두를 필요 없잖아. 하은아, 고향에 남아서 우리랑 같이 지내자. 엄마가 음식 만들어줄게. 돈 많이 안 들 거야. 가게 판 돈 좀 오빠가 급하게 필요하니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알겠어. 정우진, 돈 5억. 그거 먼저 돌려주고 얘기해. 왜 이렇게 거만하게 구는 거야? 우리 가족인데. 굳이 큰아버지랑 큰어머니 앞에서 이렇게까지 망신 줄 거야? 돈 안 돌려주면 가게 팔아서 받은 2억 한 푼도 못 받아. 네가 감히. 큰아버지 개인 사업장 넘길 때는 사업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고 돈도 본인 계좌로 받아야 해. 나 이미 서명했어. 돈은 반드시 내 계좌로 보내. 박하은, 이 돈은 무조건 우리한테 넘겨야 한다. 이 가게 내가 만든 건데 왜 너한테 넘겨야 돼? 네가 바깥 식구니까, 네가 내 딸이니까. 내가 안 넘기면 어쩔 건데? 안 넘기면 그럼 그래도 돼. 이제 내 딸 아니다. 민수 인연 끊는 서류 만들어 와. 어서 가. 안 돼! 아빠, 이게 다 무슨 죄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은아,
오늘 이 2억은 무조건 여기 놔둬야 한다. 네가 정말 용기가 있으면 이 인연 끊는 서류에 직접 사인해봐. 하지만 한 번 사인하면 엄마랑 나한테는 이제 우리 딸 아니다. 그래, 그냥 할게. 난 못할 게 없어. 이 부도녀야. 하은아,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하은이를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엄마,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너무 편애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하은이를 탓할 수 없어. 다 너희 부부 때문이야. 이렇게 잘 지내던 집안이 결국은 다 흩어질 거야. 할머니! 할머니, 엄마. 할머니, 화내지 마요. 가족 끊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몰래 50만 위안을 가져간 그때부터 난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지 않기로 했어. 이미 오래전에 마음 정했어. 누구한테 기대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게 제일이야. 하은아, 둘째 누나, 미쳤어? 아빠 지금 화나 있잖아. 진짜로 사인하는 거야? 둘째야,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 작은 일 가지고 진짜 가족 끊으려고? 가족 끊자고 한 게 부모님이잖아요. 아빠, 엄마. 아마 이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당신들 눈에는 제가 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오빠랑 셋째가 부모님 볼 봐드릴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만 살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 어떻게 이런 일이야? 딸이 부모랑 인연을 끊다니. 이 소문 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하은아, 둘째 누나. 나가라. 너가 뭐라고 생각해?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면서 장아찌나 팔던 게 대도시에서 성공하려고 우리랑 인연 끊겠다고? 두고 보자. 후회할 거야. 돌아와서 우리한테 매달리게 될 거야. 내 평생 절대 당신들한테 엔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하은아, 하은아. 할머니! 하은아, 아직 아프니? 안 아파요, 이미. 안 아파요, 할머니. 저 원래 이런 거 잘 버티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저 진짜 튼튼하니까 걱정 마세요. 하은아, 이거 할머니가 오래 모은 돈이야. 이거 받아 해. 명시에서는 고향만큼은 못할 거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면 돼. 돈 아끼지 마. 이거 받아.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아요?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가끔은 김치도 만들고 시간 남을 때는 폐지나 재활용품 주우러 다니고 그래도 꽤 돈 벌었지. 이거 받아. 할머니! 할머니! 저 이 돈 안 받을래요. 이거 받아 꼭 챙겨. 하은이, 꼭 열심히 할게요. 저를 무시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몸 꼭 잘 챙기세요. 나중에 집 사면 할머니 꼭 혜령씨로 모셔갈게요.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할머니는 하은이 믿어. 꼭 성공할 거야. 좀 더 먹어봐. 너 너무 말랐잖아. 사장님, 국수 2그릇이요. 파란 고수는 빼주세요. 고추만 넣어주세요. 네. 사장님, 국수 한 그릇이요. 파란 고수는 빼주세요. 고추만 넣어주세요. 식초 많이 넣어주세요. 네. 사장님, 저 한 그릇만 시켰는데요. 많이 먹어. 너 살 많이 빠졌네. 왜 이렇게 울어? 나를 보고 기분 안 좋아? 손은 괜찮아? 아, 맞다. 50만 위안. 돈 돌려받았어. 맞아. 돈 돌려받았어. 이제 우리 집 할 수 있어. 너 나랑 앞으로도 같이 할래? 박양정 씨, 이게 집 계약서예요. 몰랐죠? 남자친구분이 가끔씩 여기 와서 집 구경하러 오셨어요. 말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엄청 슬퍼 보였어요.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해 보여서 저도 정말 기뻐요. 여보, 지금은 작은 집밖에 못 사도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할게. 우리 꼭 잘 살 거야. 우리 같이 노력해. 그래. 카드로 결제할게요. 잔액이 모자라네요. 그럴 리가 없어. 여기 분명히 돈 있는데. 이제 집도 샀으니 이제 빨리 결혼만 하면 되겠네요. 고마워요, 아버님, 어머님. 40만 위안 더 보태주셔서 민수랑 혜명 씨 따뜻한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셔서 번화한 곳에 집이 생겼어요. 이제 출퇴근도 훨씬 편하겠어요. 수시맛. 엄마,
아빠 가게 판 돈 엔돌ce 딸한테 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4천만 원을 내놓으신 거예요? 넌 신경 안 써도 돼. 7천만 원 더 얹어서 이 번화가로 옮겼어. 일단 출근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 학군도 좋아. 민정이도 임신 중이잖아. 내 첫째 손자 학교 다닐 때 더 편할 거야. 이제 집 샀으니까 이제 너희는 빨리 결혼해야지. 손자도 빨리 낳아야지. 나랑 너희 아빠 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야. 7천만 원? 아빠 엄마 가게 결제까지는 제 거긴 한데 엄마 아빠한테 친밀 결제도 열어뒀어요. 한도도 없고 아끼지 말고 쓰세요. 둘째 누나. 내 돈은 금성동에서 이사 온 거잖아. 그 집이 4천만 원이나 더 비싸잖아.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4천만 원이나 갖고 있겠니? 내 카드에서 4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칭차 엄마 아빠가 가져간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네 돈을 가져갈 리가 없지. 내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어쩔 건데. 하은아, 민정이가 임신한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아빠가 생각한 게 한 번에 끝내자고 좋은 곳에 집을 사자고 했어. 4천만 원이 모자라서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네 돈을 쓸 수밖에 없었어. 정말 걱정하지 마. 네 돈은 꼭 갚을게. 엄마 아빠한테 너무 화내지 마. 건드리지 마. 엄마! 내 엄마잖아.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진짜 부부 맞아? 한신들이 부모 자제도 있긴 해요. 나는 부모에게 위로가 된다고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자식을 키웠지? 네 형이랑 형수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4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너한테 좀 빌리면 뭐 어때서? 빌린 거라고? 이게 빌린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내 돈을 썼잖아.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야. 하은아,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다 가족이야. 훔친 거니 빌린 거니? 가족이라면서. 형수 몰랐죠? 우리 이미 남이야. 난 이런 가족 없어. 하은아, 그 4천만 원이 네 돈인 줄 진짜 몰랐어. 미리 알았더라면 부모님이 쓰게 절대 안 뒀을 거야. 근데 너 정우진이랑 이미 헤어졌잖아. 정무진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해명시에 남으려고 하는 거야. 너 해명시에 남겠다고? 해명시 집값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너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일자리도 못 구할 거고 설마 적금 되더라도 대출 갚다가 진짜 힘들어서 죽을 거야. 하은아, 형 말이 맞아. 해명시 집값 비싸. 너 그 집 못 사. 차라리 이 돈 형한테 빌려주는 게 낫겠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해? 내가 무슨 호구야? 너희들이 정우진 돈 5천만 원 훔쳐놓고 아직도 안 갚았잖아. 지난 6개월 동안 나 진짜 죽도록 고생하면서 알바해서 돈 벌었어.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이렇게 버텨올 수 없었어. 그 돈 내가 갚은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야. 어쨌든 난 해명시에 꼭 남을 거야.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일도 성공할 거야. 제대로 살아볼 거야. 보여줄게. 박민서, 너 아직 26살이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집을 사려고 해? 좀 참고 살아도 되잖아. 고향 가서 집 사면 되잖아. 형, 너희들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집은 너희 집값의 반도 안 돼. 꼭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면 왜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좀 불편하게 살면 안 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너 남이 왜 참견해? 누가 남이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기서 훈수나 두고 있네.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제가 사실 남이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 박하은이 이 가족을 위해 애내온 모든 것 제가 다 봤어요. 부모라면 노후에 평온하게 지내고 싶으면 더는 편애하지 마세요. 너 하은이랑 이미 헤어졌잖아. 이건 너랑 무슨 상관이야? 닥쳐! 정우진은 앞으로 내 남편이 될 사람이야. 너희가 가져간 건 5천만 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 집이야. 내 돈 꼭 돌려줘. 돌려줘! 왜 소리 질러? 빌린 거잖아. 언젠가는 갚을 거야. 그건 시간 문제야. 지금 당장 줘! 내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구해오냐? 우리한테 돈 있었으면 너한테 빌렸겠냐? 너 일부러 시비 거는 거잖아. 정우진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네가 이렇게 하게 부추긴 거야? 가족의 정까지 무시하고. 나 이제 너희 가족이랑 연 끊었어. 네가 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해? 둘째 누나, 다 누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정우진은 한부모 가정이야. 그 어머니 병은 정말 끝이 없어. 둘이 결혼해도 잘 살 수 없을 거야.
하은아, 서연이 말이 맞아. 남자는 먼저 자리 잡고 결혼해야 해. 정우진은 그냥 사원이잖아. 그 사람한테 시집 가면 미래가 없을 거야. 2년만 더 기다려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 그래? 그럼 너는 왜 기다리지 않아? 혹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우리 오빠보다 돈 더 많은 가족을 등쳐먹지 않아도 집도 쉽게 살 수 있는 큰 사장님 만날 수도 있잖아.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오빠인데 오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이제 그만하자. 하은아, 엄마가 네가 결혼 급한 거 아는 거 알지? 근데 둘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동안 그렇게 오래 버텼잖아. 다 잘 버텼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린다고 뭐가 문제야? 하지만 엄마가 확실히 책임질게. 그 돈은 반드시 갚을 거야.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건 내 돈이잖아. 왜 내가 기다려야 해? 나랑 정호진, 우리 벌써 5년이나 기다렸어요. 엄마가 꼭 네 딸이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아야 그래야 엄마는 만족해?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좀 늦게 결혼하라고 한 거야. 정우진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먼저 성공하고 나서 너랑 결혼해야지. 어머님, 저한테 도덕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이건 원래 잘못하신 거예요. 매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은이를 도덕적으로 압박했잖아요. 진짜 하은이를 가족처럼 대해준 적 있어요? 제가 정호진이 빌린 5천만 원 대신 갚았어요. 이걸로 우리 가족 간의 정은 다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 4천만 원은 한 푼도 못 빼요. 돈 갚든가 경찰서 갈 거야. 돈 갚아 아니면 경찰서 가는 거야. 선택해. 감옥에 보내겠다고?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박하은,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랑 이렇게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 잘됐다. 내가 이런 딸을 키웠구나. 내가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딸을 키웠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딸을. 하은아, 왜 이러는 거야? 예전엔 집에 있을 때 힘든 일도 다 참고 있잖아. 형이랑 동생 도와줄 때도 불평 한마디도 안 했잖아. 우진이가 너 가족이랑 싸우라고 엠부 축인 거야? 우진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잖아. 계속 우리 사이를 흔들고. 우진이 존중한 적 있어? 내 마음은 생각해본 적 있어? 우진이네 집 형편도 안 좋은데 혼수도 안 해주고 예단금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했으면서 우진이는 한마디도 안 불평했어? 아빠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잖아. 형이랑 셋째 여동생은 애 난 돈도 집에 안 왔잖아. 정우진이었잖아. 밤낮 없이 엄마 돌봐줬잖아.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진이가 나한테 얼마나 양보해줬는데. 우리 벌써 5년이나 만났어. 나 진짜 그냥 집만 있으면 돼. 매번 다 너희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원이 몇 번이고 무너졌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화가 안 나겠어? 하지만 우진이는 결국 가족이 아니잖아. 우리가 네 부모잖아. 우리가 널 해치겠니? 해명시에 계속 있고 싶잖아. 형한테 4천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해명시에서 일 구할 때 형이나 형사한테 도움 필요할 때 그 사람들도 도와줄 거잖아. 두지야, 내가 내일 좀 알아볼게. 해명시에서 괜찮은 직장 하나 구해줄게. 난 필요 없어. 너 그게 무슨 태도야? 너 가진 학력으로는 형 도움 없으면 해명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너희가 보여주는 가식적인 관심 필요 없어. 난 4천만 원만 필요해. 우진이랑 집을 꾸리고 싶어. 우진아, 하은이는 지금 네 말만 듣잖아. 우리 대신 하은이 좀 설득해줘. 몇 달만 더 기다렸다가 앵고향 내려가서 집 사면 안 되겠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은이 결정을 엔저는 지지해요. 하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하은이가 조금이라도 속상한 일 겪는 게 싫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당신들은 공평하게 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닥쳐. 여기서 네가 말할 자리가 아니야.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하은이는 가족 생각해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말할 거야. 어릴 때 일 때문에 바빠서 하은이를 할머니 집에 혼자 두셨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은이를 제대로 돌봐준 적 있어요? 하은이 어린 시절에
부모 사랑이라도 조금이라도 준 적 있어요? 하은이가 어릴 때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이 괴롭혔는데 제대로 반항도 못했던 거 아세요? 밤 깊은 시간에 혼자 이불 속에 숨어서 부모님 생각한 적 있다는 거 아세요? 너도 알잖아. 우리 일 때문에 바빴어. 아이 챙길 시간도 없었어. 그럼 왜 오빠랑 막내는 부모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막내는 어려서 그래서 곁에 둘 수밖에 없지. 그리고 네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도 너를 집에 데려왔잖아. 그건 제가 고등학교에 합격한 걸 알게 되셔서 공부 계속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학교 그만두고 집에 와서 오빠랑 동생 합의 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만해. 오랜 세월 동안 하은이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하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 살 돈까지 가져가시려고 하네요. 그만해. 그래도 할 말은 할 거야. 가족이라고 하면서 만 하은이가 슬플 때는 보고도 못 본 척 하시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은이한테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 이용 다 하고 나면 또 내팽개치잖아요. 하은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내가 닥치라고 했잖아. 우진아. 하은아, 해야 할 말은 내가 다 말했어. 너랑 앞으로도 같이 하고 싶었어. 근데 너도 알잖아. 나도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못 살아. 우리 엄마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 그만하자. 우진아. 바보야. 앞으로는 좀 더 강해져.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 부모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너도 거의 30년 동안 다 해왔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 하은아. 잘 가. 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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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살 돈도 없으니 그냥 가버렸네. 아까는 좀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책임감 없는 사람이네.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뭐하니? 내가 뭐라고 했어? 저놈은 그냥 쓸모없는 놈이야.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되겠다고? 걔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닥쳐요! 아버지는 그럴 만할 자격도 없어요! 아빠 말이 틀렸어? 너 아빠를 탓할 자격도 없어. 둘째 누나, 진짜 미쳤어? 지금 남 때문에 형한테까지 손찌검을 해? 난 너희 같은 가족 필요 없어. 이제 완전히 결혼도 못하게 됐어, 이제! 만족해? 왜 난 행복해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야? 하은아,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는 책임감 하나 없는 남자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 붙잡을 필요 없어. 됐어. 그 사람도 떠났고 집도 안 사도 되고 여기서도 이제 못 버티겠지. 나랑 엄마랑 같이 차 타고 집에 가자. 집에 안 가.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여기 남아서 뭐 할 건데? 난 해명시에 납을 거야. 너 일부러 시비 거는 거지? 현금 없지? 그럼 집이랑 차 팔아. 오늘 내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내놔. 돈 달라고? 없어. 목숨밖에 없는데 내 목숨이라도 가져갈래? 우리가 너 이렇게 키워줬는데 네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정우진도 이미 떠났잖아. 이제 조용히 엄마 아빠랑 고향에 같이 가자. 너희들! 부모님은 너무 편애하고 형은 받기만 해! 오늘은 돈 갚을 생각도 없지? 그럼 치안센터에서 해결하게 할 거야. 박하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치안센터에 신고하면 안 돼요. 범죄 기록이 생기면 아이가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때 다 영향받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박하은,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 치안센터에 신고하면 난 평생 너 절대 용서 안 해. 당신 용서 필요 없어. 오늘 안 갚아도 무조건 갚아야 해. 무조건 갚아야 해. 우리가 그냥 안 갚으면? 안녕하세요. 치안센터 신고할게요. 박하은, 너 진짜 미쳤어? 하은아, 지금이라도 처리하면 늦지 않아. 민정이 정말 부탁할게. 돈은 꼭 돌려줄 거야. 진짜 미쳤구나. 안녕하세요. 치안센터 신고하신 분 맞으세요? 네. 진짜 치안센터에 신고했어? 난 네 친형이잖아. 네 돈 4천만 원으로 결혼집 산 거잖아. 그것 때문에 나를 치안센터에 넘기려고? 너 천벌당할 거야. 치안센터 직원님, 이 4천만 원은 집 사려고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제 은행 계좌에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애노빠 집 사려고 그 돈을 몰래 썼어요. 관련된 사람들은 다 여기 있어요. 하은아, 우리가 네 부모야. 똥도 치우고 오줌도 닦으면서 그렇게 널 키웠잖아. 너 우리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잖아. 우리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은아, 엄마 말 좀 들어. 치안센터 직원님께 잘 말씀드려. 우리 집에 가서 해결하자. 응? 여러분, 우선 기본적인 법 상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합법적 재산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받습니다. 직계 가족이라도 예금주 동의 없이 합법적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옮기면 이미 개인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딸 돈 몰래 가져다가 아들 집 사주다니. 이건 너무 편해잖아. 누구라도 속상하지. 진짜. 박하은,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박씨 집안 비웃게 하고 싶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금 당장 철회. 절대 안 돼! 너, 선택은 두 개뿐이야. 돈 갚든지, 아니면 치안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불효자야. 배은망덕한 놈. 아빠! 아빠, 고혈압 있잖아. 빨리 병원에 데려가. 빨리! 고양이 김치 한 입밖에 나가도 걱정 없어.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 먹으면서 집 생각이 안 나, 마음이 든든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시간 날 때면 봄을 주우러 다니거든. 이렇게 모으면 생각보다 꽤 돈이 돼. 이거 받아. 할머니, 꼭 해낼 거예요. 꼭 성공해서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여보세요? 이 실장님, 지금 어디야? 큰일 났는데 알고 있어?
빨리 가게로 와. 박헌, 네가 이렇게 일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새 지점에서 고객 불만이 들어왔어. 네가 가져온 김치 먹고 다 토하고 설사했대. 고객 2명은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직접 맡아봐. 근데 제가 모든 과정 예전과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엔 생긴 걸까요? 우리 산천식당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중식당이야.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브랜드들이야. 근데 회장님이 굳이 너를 선택했잖아. 너는 이렇게 그녀한테 보답하는 거야? 외식 브랜드는 식품 품질,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해. 최 회장님, 이틀만 시간 주세요. 제가 꼭 문제, 원인 찾아내서 회장님이랑 모든 손님께 N 확실히 설명드릴게요.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같은 배치의 김치 여러 통을 다시 맛봤고 같은 방법으로 만든 김치였어요. 문제가 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밤낮 없이 배송 기록도 수백 건이나 다시 확인하고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면서 원인을 추적했어요.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류 포장에서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어요. 드디어 문제가 운송에서 생긴 거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 배치의 냉장 트럭은 도중에 압축기가 고장나서 온도가 확 20도까지 올라갔고 3시간 넘게 멈춰 있었어요. 겨우 고쳤어요. 책임질까 걱정돼서 그냥 숨겼어요. 바로 매장에 보냈어요. 최 회장님, 사실 이번 일은 제가 공급망 점검을 제대로 못한 탓이에요. 이번 일로 피해 입으신 손님들께 의료비랑 보상금은 제가 다 부담할게요. 냉장 운송 회사에 대한 후속 책임 추궁도 제가 끝까지 직접 챙길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장에 있는 모든 기본 김치는 제가 전부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하은아, 나도 받아들일게. 그리고 기회를 줄게. 기회요? 3개월 안에 고급 식당에 어울리는 새로운 김치 3가지를 만들어서 우리 매장 19세 꾸준히 공급하고 단 품질 불만은 N 절대 없어야 해.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김치집 차리게 해줄게. 네가 사장하는 거야. 네. 물러설 곳 없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온 힘을 다해 붙잡게 돼. 목표를 이루기 위해 2달 내내 매일 3, 4시간밖에 못 자면서 버텼어. 김치 맛보다가 위장병까지 생겼어. 가끔 김치를 만들면 맛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땐 그냥 몽땅 버리고 N 다시 시작했어. 마감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었어.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 넌 평생 김치나 담그고 살 팔자야. 그래도 우린 앞을 내다봐야지. 네가 해명시에 남아있겠다고? 해명시 집값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너 하루 종일 김치 만들고 김치만 팔잖아.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N도 대체 뭐에 쓰려고? 쟤는 정말 아무리 해도 N답이 없는 애야. 어릴 때부터 내가 운이 좋은 애가 아니었어. 그날 난 육교 위에 서 있었어.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생각했지. 그러면 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까 싶었어.
하은아, 하은아, 아직도 일하고 있어? 저녁은 먹었어? 왜 갑자기 말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하은아, 힘들거나 속상하면 집에 오면 돼. 할머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할머니, 하은아, 왜 그래? 괜찮아요. 할머니, 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 먹고 있어요. 김치만 먹으면 안 돼. 영양 있는 것도 좀 챙겨 먹어. 소기, 생선, 새우 같은 것도 좀 먹어. 있어요. 다 있네. 치킨이랑 참깨도 있어요. 새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가게 열라고 투자해 주신대요. 나 나중에 돈 많이 벌고 N집 사면 할머니 해명시로 데려올게요. 하은아, 너무 참지 말고. 일이라는 게 말이야. 김치 만드는 거랑 똑같아. 죽어라 매달리면 안 돼. 맛도, 마음도, 때도 잘 맞춰야 해. 김치를 담그려면 먼저 재료를 잘 알아야 해. 양념을 만들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해. 신맛, 매운맛, 짠맛, 단맛이 다 들어있어. 마음 하나로 달라지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래. 전통에 새로운 맛을 더하면 모든 맛이 다 섞일 수 있어. 오래된 레시피만 지키면 새로운 맛을 낼 수 없어. 드디어 만들었어. 전통김치 만드는 방법을 새로운 맛과 요소를 섞어서 양식에 맞는 와인에 절인 김치를 만들었어. 일식에 잘 어울리는 시소김치도, 채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버섯김치도 만들었어. 이 세 가지 김치를 내놓자마자 모든 지점에서 호평을 받았어. 김치 먹으려고 일부러 식당에 방문한 사람도 있어. 반년 동안 검증을 거쳐서 최 회장님이 주신 목표를 완벽하게 해냈어. 드디어 투자를 받았어. 할머니, 드디어 투자를 받았어. 내가 곧 사장이 될 거야, 내가. 하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김치는 3번 절여야 제대로 맛이 들어. 사람도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제대로 익지. 너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안목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늘 알고 있었단다. 우리 하은이는 앞으로 꼭 훌륭하게 될 거야. 나 아직도 하은이를 기다리고 있어. 하은이가 날 데리고 큰 집에 같이 살게 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단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투자를 받았어요.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큰 집 사서 할머니께 드릴 수 있었는데. 할머니, 왜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이영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집 3채, 집터와 예금 600만 원을 손녀 박하은에게 모두 증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재산을 두고 다투지 말 것. 할머니. 할머니, 이 김치 왜 이렇게 써요? 이 김치 상한 거예요? 바보야, 상한 거 아니야. 신선한 채소는 원래 좀 떫고 쓴맛이 있지.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 쓴맛을 잘 분해해야 비로소 새콤한 향이 나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쓴맛이 있어야 김치 국물도 깊은 맛이 나지. 고생 없이는 사람도 제대로 되지 않아. 김치 국물이 쓴맛을 잘 버텨내야 진한 맛이 나오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고생 좀 해야 본때를 보여줄 수 있지. 하은아, 꼭 기억해. 고생을 견뎌내야 그래야 향이 나는 거야. 할머니가 남긴 집 3채. 우리 집 식구가 많으니까 가장 큰 집은 우리한테 줄게. 나랑 네 엄마는 작은 방 쓸 거야. 서연이, 너는 작은 객실 써? 이해 있는 사람 있어? 이해 있습니다. 이해라도 있어. 할머니 집이잖아. 내 몫은 왜 없는 거야? 네가 받을 수 있는 건 겨우 3채의 낡은 집이야. 이걸 어떻게 나누라고? 집이 겨우 3채야. 왜 나만이 세냐 해? 왜 오빠가 제일 큰 집을 가져? 그럼 어쩌라고. 오빠네 집이 식구가 제일 많잖아. 오빠한테 안 주고 너 같은 배은망덕한 애한테 주라는 거야? 할머니 집이잖아. 당연히 내 몫도 있어야지. 하은아, 요즘 왜 이렇게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서연이 봐봐. 제일 작은 집 받았잖아. 근데 아무 불평도 안 하잖아. 서연이는 제일 작은 집이라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그래도 그게 낫지 않아? 둘째 누나,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 아빠 엄마랑 화해하고 싶다면 이제 그만 따져. 왜 내가 참아야 해? 왜 너희들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야? 해명시에 집 산 거 아니야? 아빠 엄마랑 그 연 끊었잖아. 1년에 몇 번이나 오냐? 이 집이 왜 필요해? 너희도 해명시에 있잖아. 여기 와서 살 생각 있어? 할머니 살아계실 때 1년에 몇 번이나 왔어? 지금 할머니 방에 있는 먹을 것들도 지난번에 내가 사다 드린 거야. 됐어. 이제 와서 효도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진짜 효도할 생각 있었으면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해명시에 왜 갔어? 할머니는 이제 안 계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집은 이렇게 나눌 거야. 할머니는 이제 안 계셔. 이 집의 가장은 나야. 재산은 이렇게 나눌 거다. 난 절대 동의 못해. 전에 있었던 일들은 신경 안 쓸 수 있어. 근데 그 방만은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내가 가진 유일한 추억이야. 절대 양보 못해. 나 많이 바라지 않아. 할머니 방만 나한테 남겨줘. 박하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솔직히 가장 큰 방 갖고 싶은 거잖아.
난 그 방만 필요해. 다른 재산은 신경 안 쓸게. 근데 만약 계속 편애만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뭘 어쩔 건데. 우린 이미 연 끊었잖아. 수도식 끝나면 빨리 나가라. 방 안 주면 난 절대 안 나가! 연 끊었으니까 너는 이제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어봤자 넌 그냥 쓸모없는 존재야. 나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할머니 아니었으면 평생 너희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았어. 꺼져. 여기서 뭐 하려고 남아있는 거야? 됐어. 싸우지 마. 매번 사소한 일로 이렇게 난리야. 하은아, 우리 다 가족이야. 그냥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응? 가족? 연 끊은 순간부터 나 박준호는 너가 편 딸 없어. 그래서 할머니 방도 너는 절대 못 가져. 연 끊었다고 내가 방 받을 자격도 없는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나만 빼고 계속 편애한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지금 확실히 말해줄게. 100번을 물어봐도 이 집은 네 목 없어. 처음엔 할머니 방만 남겨두고 싶었어요. 추억 삼아 두고 싶었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앤 편애할 줄은 몰랐어. 전혀 반성도 안 하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이 집 공평하게 나눌 거야? 아니야! 공평? 넌 이제 우리 바깥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왜 너한테 공평을 해줘? 박준호! 난 너희랑 연애 끊은 거야. 할머니랑은 아니지. 박하은, 너 미쳤어? 우리 아빠잖아. 아빠 이름은 그냥 부르면 안 되지. 그건 너희 아빠지. 너희 둘, 그리고 민수의 아빠일 뿐이야. 난 할머니밖에 가족이 없어.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 남긴 유일한 추억이야. 절대 양보 안 해. 가족인 척 하지 말고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 너 정말 위선적이야. 반년이나 집에 안 오더니 할머니 돌아가시고 유산 나눈다니까 그제서야 돌아갔구나.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을 키웠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잖아. 너 잘난 거 아니었어? 그렇게 야망 있다면서 그래도 돌아오냐? 이 집 가지고 우리랑 싸우려고? 처음엔 싸울 생각 없었어.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내게 남긴 거 너희는 아무것도 못 가져. 내게 남겼다고? 네가 뭘로 들었는데 할머니가 너한테 남긴다고 직접 들었어? 뭐든지 네 형이나 동생이랑 비교하려고 해. 그럼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지. 그래. 둘째 누나, 할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한다면 할머니 물건들 다 가져가면 되잖아. 하은아, 지금 나가는 게 좋겠다. 지금 다들 화가 많이 났어. 말도 하지 말고 이러다 싸움 나겠다. 나 안 나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안방 줄 거야, 아니야? 안 줄 거야. 이 집은 지금 내가 결정해. 안 준다. 너는 한 푼도 못 가져. 너희한테 기회는 이미 줬었잖아.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럼 너희도 아무것도 못 가져. 유언장이야. 이 글씨가 진짜 엄마가 쓴 거네. 아빠, 진짜 할머니가 쓴 거예요? 할머니가 왜 모든 재산을 하은 언니한테 다 남겼지? 하은이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할머니랑 제일 친하잖아. 근데 할머니는 언제나 공정하셨잖아. 아빠 엄마 몫까지 없을 수가 있냐? 아빠 엄마 몫까지 없을 수가 있냐? 왜 모든 재산을 하은이한테만 남긴 거야? 그럼 이 유언장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은 언니 글씨도 아닌데. 아니잖아. 너희가 그렇게 잘난 손자 손녀라고 하더니 결국 할머니 글씨도 못 알아보네. 난리치고 떠들더니 할머니 글씨조차 못 알아봐. 진짜 못 알아보네. 어머니. 나 이제 정말 힘들다. 이번 생에 아쉬운 게 없어. 내가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하은뿐이야. 이야, 참 힘들었지. 어머니. 옛날부터 다들 그러잖아. 낳고 길러준 애가 제일 크다고. 하은이 태어난 후로 너희는 한 번도 돌봐준 적 없잖아. 내 재산은 하은이한테 남길 거야.
너희는 하은이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내가 챙겨야지. 하은이한테 집을 남겨줘야지. 이건 진짜 어머니가 쓴 것 같네. 정말 모든 재산을 하은이한테 다 남긴 거야? 엄마가 썼다 해도 뭐, 엄마가 마지막엔 정신도 없었잖아. 그때 쓴 게 효력이 있겠어? 하지만 이 유언장은 왜 이러세요? 뭐 하는 거야? 이 유언장 무효다. 이 유언장 무효야. 뭐 하는 거야? 이 유언장 말이야. 이거 할머니가 남긴 유언장이잖아.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어. 이 집은 내가 결정해. 내가 안 준다 하면 절대 안 줘. 난 꼭 가져갈 거야. 계속 고집 부리면 나는 개의치 않아. 변호사 부를 거야. 변호사 부른다고? 도시에서 며칠 지내더니 확실히 달라졌네. 허세 부리는 것도 배웠구나. 박하은, 변호사 쓰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알지? 김치 3달이나 팔아도 변호사 부를 돈도 없을걸. 너희는 여전히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네. 다시 한번 말해봐. 박하은, 너 너무 지나치다. 그때 가게 팔아서 생긴 돈 다 네가 가져갔잖아. 이제 뭐 더 바라는 거야? 내가 가져간 거라고? 결국 너희가 아픈 척해서 속여서 넘겨버렸잖아. 지금까지 500만 원도 아직도 안 갚았잖아. 누가 아픈 척했다는 거야? 무슨 수를 써도 상관없어. 이 집은 한 발짝도 양보 안 해. 그리고 예전에 빼앗긴 500만 원도 그것도 다 돌려줘. 미쳤네 진짜. 미쳤구나. 아직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 배은망덕한 놈 끌어내. 할머니 좀 편히 쉬시게 해라. 여보 뭐해? 얼른 움직여. 하은아, 그냥 가는 게 좋겠어. 안 가. 건드리지 마. 나 안 가. 안 가. 놔줘. 하은아, 얼른 가. 아빠 지금 엄청 화나셨어. 네가 뭐라고 해도 앤 안 들어줄 거야. 원래는 그냥 너희들 한번 시험해보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반성도 안 하네? 그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겠네. 조 변호사, 제가 유언 상속 분쟁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냈어요. 네, 박 사장님. 변호사 서한 바로 보내드릴게요.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지금 바로 갈게요. 박하은, 전화하는 척만 하면 우리가 놀랄 줄 알았어? 두재 누나, 괜히 센 척하지 마. 변호사 비용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정말 이 집이 갖고 싶으면 가져가도 돼.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해봐. 그럼 땅 한 필지는 줄게. 이 딸이 나한테 절하는 게 그게 뭐 창피한 일이냐. 난 절대 사과 안 해. 아빠가 이미 한 번 양보했잖아. 너무 욕심내지 마. 사과해야 하는 건 너희들이야. 가졌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변호사 서한이네. 진짜 변호사 서한이 온 거야? 진짜 변호사 서류가 왔네?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변호사 서류가 온 거면 진짜 소송하려는 거네. 내가 진작 말했잖아. 조금이라도 나눠주지.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법정까지 가다니. 소문나면 다들 우리 비웃을 거야. 됐어. 울기만 하네. 물어봤자 소용없어. 둘째 누나, 우린 가족이야. 우린 원수 아니잖아. 굳이 돈 다 써가면서 우리랑 법정까지 가야 돼?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내 변호사 오면 더 난리 날 거야. 우리 왜 나가야 해? 이 집은 할머니가 나한테 애 남겨주신 거야. 유산 상속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내 집이야. 정말 우리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방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잖아. 예? 그럼 계속 이렇게 할 거면 나도 각오할게. 법정에 서서 보자고. 내가 네 아버지야. 네가 나랑 법정에서 맞서겠다는 거냐? 우린 이미 연 끊었잖아.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좋아, 항. 네가 나오면 끝까지 상대해줄게. 어쨌든 유언장원님이 찢었으니까 법정에서 맞서봤자 넌 무조건 질 거야. 그건 꼭 그렇진 않아.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의 변호사입니다. 박 사장님! 방금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장님? 이건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할머니 유언을 존중하는 거야. 사장이라니 웃기고 있네. 제가 해명시에서 사장할 수 있을 거라고. 노점에서 김치나 팔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둘째 누나, 가진 돈 다 써서 변호사 쓴 거야? 돈 벌기도 힘든데 굳이 우리랑 이렇게 싸울 필요 있어? 너는 집안에서만 잘난 척하네. 가족끼리 싸울 때만 신나서 난리네. 너희랑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두 변호사. 이건 우리 할머니 유언장인데 이미 찢어졌어요. 이건 유언장 전체예요. 그리고 전에 할머니가 보내준 메시지예요. 변호사까지 써도 난 절대 인정 못해. 하은아, 저녁은 먹었어? 지난번에 준 김치 다 먹었지? 다 먹었으면 할머니한테 꼭 말해줘.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할머니가 우리 큰손녀한테 김치 많이 많이 해주고 싶어. 혼자 밖에 있으니까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할머니는 돈 많이 못 벌어도 상관없어. 하은이만 행복하면 그거면 할머니는 충분해. 박 대표님, 제 의뢰인이 가진 증거로 이 유언장이 진짜이고 합법적이라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송을 하시겠다면 이길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리고 유산 상속 같은 소송은 대부분 공개로 진행돼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나요. 결국엔 체면만 구기고 가족끼리 상처만 남아요. 정말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내 집은 하은이한테 남길 거야. 하은이는 어릴 때부터 엔나랑 같이 자랐어. 여기가 하은이 뿌리야. 하은이 집이야. 그만하자. 엄마 유언대로 하자고. 아직 7일도 안 지났는데 집 때문에 이렇게까지 난리야.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야. 하은아, 내가 할머니 아니었으면 너랑 안 싸우는 거야. 너 너무 우쭐대지 마.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 하늘이 벌 줄 거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우리 찾지 마. 집 다 줬는데 이렇게까지 싸우고 진짜 행복하냐? 둘째 누나 언니, 난 정말 모르겠어. 언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난 후회 안 할 거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맞아. 집에서 담근 김치 한 입 먹으면 밖에 나가도 두렵지 않아. 할머니가 만든 김치를 먹으면 집 생각이 안 나. 마음이 든든해져.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
할머니, 저번에 시내에 놀러 갔을 때 지나가다가 김치집을 봤어요. 들어가서 맛을 봤는데 할머니가 만드신 김치에 비하면 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만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남이 만든 게 맛없으면 어떻게 가게를 열겠니? 제가 왜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겠어요? 할머니가 만든 무말랭이 정말 좋아해요. 새싹나물 장아찌도 너무 맛있어요. 밥이랑 먹으면 밥도 술술 들어가요. 저 밥값 2그릇도 뚝딱 먹어요. 정말 그렇게 좋아하면 앞으로 할머니가 매년 해줄게. 꼭 약속이에요. 약속 어기면 안 돼요? 안 어길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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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보고 싶어요. 왜? 저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성공할 때까지 할머니께 큰 집 사드릴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다 사드릴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날 나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의 사랑은 비 오는 날 손녀의 발이 절대 땅에 닿지 않게 해주신 거였어요. 생선살 맛있는 건 항상 첫입을 저한테 주셨어요. 크고 나서 할머니의 사랑은 어두운 골목 입구에 항상 켜져 있던 불빛이었고 늦은 수업 끝나고 먹는 뜨거운 국수였어요. 나중에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뭐 좋아해서 드세요? 할머니는 딱히 좋아하는 음식 없어. 하은이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어. 할머니, 꼭 성공할 거야.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저희 집 개와 연근절임은 대표 메뉴예요. 많은 분들이 소문 듣고 오세요. 오래된 장독의 육수 계속 잘 관리하고 있지? 어느 지점이든 할머니의 방식은 꼭 지켜야 해. 그게 우리 브랜드의 뿌리거든. 박 대표님, 안심하세요. 매일 담당자가 장독을 관리하고 매주 레시피대로 새 재료를 넣어요. 제가 매일 직접 맛을 보고 기록도 하고요. 본점 맛이랑 똑같이 유지하고 있어요. 먼저 이보세요. 나 혼자 좀 불러볼게요. 네. 오랜만에 왔네. 윤희, 정말 많이 가냈네. 오랜만이네. 아빠! 나라야, 착하네. 엄마는
왜 아직 안 들어가? 너 이 김치집이 네 기억 속 맛이라고 했잖아. 진짜 그 맛 맞아?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래, 들어가자. 가자. 계산 다 했어. 예쁜 아줌마한테 인사하자. 예쁜 아줌마 안녕. 다음에 또 오세요. 가자. 나 이제 여자친구 생겼어. 꼭 달코니가 예쁜 집을 사야지. 집에서 꽃을 많이 키우고 싶어. 집주인은 너야. 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여보, 잘 가. 하은아. 안녕. 하은아. 안녕. 안녕. 박 대표님, 전에 협력했던 채소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하게 다시 선별했어요. 이 세 곳이 순위가 가장 높아요. 1위는 박농장입니다. 거기 사장 박민수는 예전에 대형 식품공장에서 일했어요. 사내 농장으로 할게. 왜요? 박 대표님, 최 이사님 또 기다리시네요. 도 진짜 웃겨. 들어가게 해. 박 대표님 만나야 돼. 우리 회사가 다 1등인데 우리가 제일 좋은 선택인데 왜 우리 아니에요? 빨리 나가라. 여긴 네가 날이 출 곳 아니야. 안 나갈 거야. 박 대표님이 분명히 실수하신 거야.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박 대표님 만나야 돼. 박 대표님! 누가 나 찾는 거야? 저 사람 누구야? 몰라.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너 방금 뭐라고 부른 거야? 박 대표님. 방금 뭐라고 불렀어? 박 대표님.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박 대표님일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박함, 여기 웬일이야?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었네. 야! 그냥 말하게 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족한테 연락도 안 하고 지금 우리네가 뭐 하는지조차 모르잖아.
같이 일하자고 먼저 찾아왔으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내 말은 네가 비싼 김치 차업자라는 거야? 박한, 너 진짜 잘난 척한다. 김치는 잘 만들긴 하지. 근데 회사 차리고 체인 브랜드 만드는 건 너처럼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비싼 김치 창업자가 자산이 몇 억이나 되는지 알아? 비쌤이 식품업계에서 어떤 전설인지 알아? 입만 열면 헛소리네. 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난 너를 더 무시하게 되는 거야.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여기 우리 박 대표님이야. 자기 투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각 대표님이야? 너 비쌤 만든 사람이야? 이 공장이 네 거야? 형, 이제 형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 아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배경도 없고 뒷배도 없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잔데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해낼 수 있겠어? 뭐가 불가능해? 다족과 인연을 끊을 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는 너희한테 단 한 푼도 기대지 않을 거라고. 형이 납득 못하는 것도 당연해.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형만 귀하게 키웠으니까 집안 자원도 다 형한테 쏠렸잖아. 형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가족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N형이 잘 나간다고 자랑했지. 나는 너희한테 버림받고 학교 갈 자격도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 이제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 바로 나야. 그래서 일부러 복수하려고 나를 안 뽑은 거야? 그래서 복수하려고 나를 일부러 안 뽑은 거야? 왜 너를 선택해야 하지? 우리 회사는 식품공장이야. 원료 안전이 최우선이야. 네 회사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엉망이야. 그런데 입찰까지 하다니. 내가 너를 치안센터에 넘기지 않은 게 이미 한 번 봐준 거야. 무슨 소리야? 박한, 너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하는 거잖아. 옛날 일 때문에 나한테 누명 씌우지 마. 내가 거짓말한다고? 일부러 사람 시켜서 실사까지 했어? 네 공장은 자금줄도 이미 끊겼고 온실 채소는 농약 잔류 검사도 통과 못했고 관계수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직원들은 원료 소독 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몰라. 너를 선택하면 우리 브랜드 명성을 가지고 장난치르고다나. 역시 박 대표님. 하은아, 둘째야. 형 좀 도와줘. 진짜 답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남 도와주는 자선단체 아니야. 3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 일자리도 못 구하고 그래서 온실을 차렸는데 지금 완전히 쫄딱 망했어. 형수가 인진 중인데 형수는 아직 일도 못 구했고 가족 전부 내가 책임지고 있어. 하은아, 두지야,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좀 도와줘. 6년 전에 형이 형 노릇 제대로 했더라면 나도 도와줬을 거야. 아쉽지만 그런 일은 없어. 아, 맞다. 엄마 아빠가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걸 알면 자기들이 잘못 믿은 거 후회하지 않을까? 박한, 정말 꼭 이렇게까지 냉정해야 해? 맞아. 가족 연 끊는 거 맞아. 그래도 결국엔 난 네 형이잖아.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마음을 못 놓겠어. 안 돼. 안 돼. 남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남한테 선을 강요하지 마. 너는 이득을 누린 사람이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 네가 용서 안 해도 상관없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부모님 좀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아. 그런데 난 집안 첫째야. 내가 무너지면 앞으로 누구한테 기대겠어, 박하. 그건 부모님이 선택한 거야. 그때 부모님이 너랑 셋째를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진짜 나 안 고르는 거 맞지? 여기 봐.
아, 다들 봤지? 다들 봤지? 비센김치 사장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몇 년 동안이나 집에 한 번도 안 갔고, 밖에서는 멋지게 잘 나가고 사장까지 됐으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아무 관심도 안 쓰고. 이게 무슨 소리야? 박 대표님, 평소에 우리한테 잘해주잖아. 부모님을 안 돌본다고? 박 대표님은 괜찮은 분 같았는데.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지. 부모도 안 챙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있나? 큰 회사 사장까지 됐으면서 부모님도 안 챙기는 사람이 좋은 회사일 리가 있나. 나 이제 막 나갈 거야. 근데 잘 나가면 괜히 눈에 띄지. 진짜 나 안 고르는 거 맞지? 회사 차린 사람은 역시 다르네. 신영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냐? 넌 이미 내 형 아니야. 어때? 아무 일 없지? 걔가 무슨 일이 있겠어. 맞은 사람은 나잖아. 미안한데 손이 좀 근질거려서. 근데 너 박하연의 뻔뻔한 형 맞지? 너 지금 누구한테 뻔뻔하다고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형이라고 할 수 있냐? 방금 그 사람이 한 말 맞는 말이야. 근데 박하연이 왜 너희랑 인연 끊었는지 그건 왜 얘기 안 해? 인연 끊었다고? 대체 뭔 일이야? 6년이나 됐어.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해명시에 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연락해본 적 있어? 모두가 집에서 가족이랑 새해를 보내는 그때 박하은은 혼자서 월세방에서 새해를 맞이했어?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너도 알잖아. 박하은은 여자 혼자서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그럼 너도 알잖아. 박하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네가 무슨 얼굴로 자기가 그녀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뭐해 얼른! 저 사람 반찬 내보내! 놔! 박하은! 회사 하나 차렸다고 네가 나보다 잘난 줄 아냐? 엄마 아빠도 난 평생 너보다다. 가자. 또 뭐야? 인수야, 이제 3일째야. 수술비가 왜 아직도 안 들어와? 내 아빠 수술을 빨리 해야 해. 민수야, 이제 3일째야. 왜 아직도 병원비 안 들어왔어? 네, 아빠 수술 빨리 해야 돼. 돈. 입만 열면 돈 달라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 일하는데 미안해. 엄마도 돈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아빠가 빨리 수술 받아야 하잖아. 내가 돈 있었으면 진작 좋지. 아빠잖아. 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럼 네 돈은 어디 있니? 너 공장 운영하잖아. 아니 어떻게 돈이 없을 수 있어? 다 잃었어. 전부 다 날렸어.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 아무것도 안 남았어. 어떻게 이렇게 다 없어졌어? 그때 너 창업한다고 했을 때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모아둔 돈 다 꺼내서 줬잖아. 지금 너 정말 한 푼도 안 남았어? 인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 아내가 돈 내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야? 아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없다고 했잖아. 내가 아빠한테 거짓말하겠어? 그때 네가 돈 달라고 했을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우리 책임진다고 했잖아. 집도 사주고 앵결혼도 시켜줬고 창업도 도와줬는데 이것저것 다 합치면 3억까지는 아니어도 2억은 썼잖아. 지금 우리한테 남은 건 앤 연금뿐이야. 네가 나 안 챙기면 나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잖아. 너 돈 빨리 가져와라. 민수야, 아들아,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공장에서 조금만 가져오면 돼. 아빠 수술비는 될 거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마련하라는 거야. 됐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병원 가서 아빠 돌봐드리는 거야. 힘 좀 쓰는 거면 이 정도면 효도한 거잖아. 우리 하은이 대기업 다니잖아. 하은이한테 돈 좀 받아봐.
이게 무슨 죄야. 서연한테 전화해. 어릴 때부터 쭉 세심하고 배려심 많았지. 분명히 나 챙겨줄 거야. 다시 전화해봐. 서연이 왜 전화 안 받아? 서연아, 왜 전화 안 받아? 알겠어.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큰 회사라서 규율이 엄격하잖아. 서연이도 팀 리더니까 바빠서 핸드폰 볼 시간도 없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보자. 여보, 서연이 전화 왔어. 엄마 왜요? 내가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딸이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지금 바빠. 서연이, 네 아빠가. 서연이, 이거 뒤쪽 주방에 가져가. 네, 좋아요. 나 왜 들은 것 같지? 누가 서연이한테 뭐 좀 뒤쪽 주방에 가져가라고 한 것 같아. 서연이는 지금 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주방에서 일할 리가 없잖아. 네가 분명히 잘못 들은 거야. 뭐 하는 거야? 기 먹었어? 사람한테 부딪혀놓고 미안하다고도 안 해? 석사라고 해봤자 뭐 어때? 우리랑 다를 게 없잖아. 서빙만 하네. 이제 그만해.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신경 써? 석사라고 해봤자 별거 아니지. 듣기로는 논문 표절했다더라. 이미 학교에서 쫓겨났대. 업계에서도 완전히 찍혔대. 해명시에서도 못 버티고 그래서 우리 시골로 온 거지. 아까 그렇게 급하게 끊었는데 서연이는 뭐라고 했어? 있잖아. 우리 혹시 정말 딸을 잘못 봤던 거 아닐까? 있잖아. 우리 혹시 정말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내가 박준호인데 내가 잘못 볼 리 없어. 민수랑 서연이는 분명히 돈 가져올 거야. 그동안 하은이가 연락 한 번도 안 했고 잘 지내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고 분명히 힘들게 살고 있을 거야. 만약 잘 지냈으면 성공해서 고향에 왔을 거야. 내 앞에서 잘난 척 했을 거야. 그 사람만 믿고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됐어. 부모랑 자식 사이에 그렇게까지 미워할 수는 없는 거야. 다음 분. 최사.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출장 갔다 오면 꼭 같이 가줄게. 네가 계속 가고 싶었던 그 식당에. 그래, 최 이사님은 항상 바쁘시잖아요. 이제 익숙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알겠어. 지금 바로 멜라토닌 가져다 주게. 가자. 간호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먼저 치료해주세요. 우리 꼭 빨리 돈 마련할게요. 저희 병원 규정상 먼저 결제하셔야 해요. 우리 아들이 곧 돈 가져올 거예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절대 패 끼치지 않을게요. 하은아. 정말 우리 하은이야. 엄마도 널 못 알아봤어. 많이 약이었구나. 옷도 정말 예쁘게 입었네. 이제 어른 다 됐네. 6년이나 됐어. 당연히 변했어. 하은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어떻게 지냈니? 잘 지내고 있었어? 쓸데없는 말 그만해. 성공했으면 진작 너한테 연락했겠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말 좀 곱게 해. 왜 그래? 난 정말 괜찮아.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아빠가 관상동맥 질환에 걸렸어.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다 합치면 총 20만 위안이야. 근데 내 오빠랑 동생이랑 연락이 안 돼. 너 말해봐. 내가 어디서 이 20만 위안을 구하라는 거야? 아빠, 엄마, 두 분 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민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날 그냥 두지 않을 줄 알았어. 네가 온 거지? 수세비 내러 온 거지? 당연하지. 하지만 엄마, 아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만이 둘을 지켜왔잖아. 이제 하은이가 효도할 차례야. 너 돈 많다며 아빠 치료비는 네가 내야지. 당연하지.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계속 부모님 곁을 지켰으니까 이제 하은이가 효도할 차례야. 너 돈 많잖아. 아빠 의료비도 너가 내야지. 내가 내야 돼?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넌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너희는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잖아. 이제 내가 필요해지니까 이제는 거리낌도 비우고 하네? 민수야, 왜 그녀한테 돈 내라고 해? 하은이 돈 필요 없어. 아빠, 이건 하은이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가족관계를 끊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여전히 하은이 부모님이잖아요. 이건 하은이가 해야 할 책임이에요, 아빠. 됐거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다니지 실상은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지. 그녀가 20만 내면 차라리 죽고 말지. 이제 그만 말해. 하은아, 아빠, 그런 뜻 아니야. 아빠 의료비는 내가 안 내. 사실 네가 전에 훔쳐간 50만 원도 아직도 안 갚았잖아. 너 당장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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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아, 왜 이러는 거야? 박하은, 너 진짜 인간이냐? 어? 너 이렇게 돈 많으면서 우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말로 하세요. 손대지 마세요. 너 진짜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거 그냥 볼 거야? 내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그게 네가 바라는 거야? 미안한데 난 너희 도와줄 의무 없어. 어차피 이 모든 건 너희가 자초한 거잖아. 미안하지만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어차피 이 모든 게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망할 놈! 꺼져! 기억해요? 6년 전 박씨 집안 김치집에서 니네가 했던 말. 이제부터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힘든 일 생기면 니네가 자랑스러워하는 잘난 자식한테 가서 부탁해. 꺼져. 내 오빠랑 동생도 있는데 우리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내 오빠랑 동생은 큰 도시에서 자리 잡았고 우리 부부 데려가서 잘 살게 해줄 거야. 우리 평생 너한테 기대할 일 없어. 예전엔 맨날 나한테 기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믿을 수 없다고 했으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은아, 우리가 너한테 의료비 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네 아빠 병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돈 있으면 이번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줘. 이제 6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 아빠가 그냥 말로 한 거잖아. 딱히 의도 없었던 말이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잖아. 진짜 그 일 때문에 아빠 죽게 놔둘 거야? 하은아, 너 너무 이기적이야. 누가 진짜 이기적인 건데? 그때 부모님은 아들만 챙기면서 결혼할 때 집까지 사줬잖아. 그 집 지금 2억이나 해. 정말 이기적이지 않다면 집 팔아서 아빠 치료비 내면 되잖아. 너처럼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 나도 가족 먹여 살려야 돼. 공장도 망했고 3억이나 빚이 있어.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나보고 어쩌라고? 뭐라고? 공장 망했다고? 뭐라고? 공장이 망했어?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병원비를 어떻게 내줄 수 있겠어. 망했네. 3억 원 빚더미에 나랑 너 아빠의 노후돈까지 다 날려버린 거야?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 평생 자부심 있게 살아왔는데 자식들 잘 키웠다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세 자식이나 키웠는데 결국 아무도 수술비를 내주지 않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꺼져. 아직도 그 아무 쓸모없는 자존심만 챙기고 있네. 한창 잘 나갈 때는 다들 웃으면서 됐잖아.
지금은 네가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모든 걸 걸고도 믿었던 그 자식들은 지금 어디 있나? 입 다물어.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너는 나한테 참견하지 마. 꺼져. 네, 형이 사업 망했어도 그래도 너보다 훨씬 낫다. 효도도 너보다 더했어. 여태까지 늘 우리 곁에 있어준 건 걔였어. 맞아. 6년 동안 너희 곁에 있어준 건 그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난 고향에서 오랫동안 곁에 있어줬는데 그래도 대접 못 받았어? 그래. 그럼 너희가 그렇게 믿는 자식들한테 수술비 받아라. 오늘부터 너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거야. 아캄. 가지 마라. 형이 이번 한 번만 부탁하는 거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하은아, 가지 마. 오빠가 이번만 부탁할게.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지? 하은아. 혹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좀 도와줬으면 해. 엄마가 다 알고 있어. 그동안 내게 신경을 못 써준 게 엄마 잘못이야. 하지만 네 아빠가 이렇게 되었으니 혹시 돈 좀 남아있으면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모으면 약값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거야. 하은이한테 부탁하지 마. 내가 죽어도 하은이 도움은 필요 없어. 이제 그만 좀 해, 하은아. 엄마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 엄마가 정말 부탁한다. 엄마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날래. 네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일어날래. 네게 돈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네 오빠랑 다른 형제들은 다 기대할 수가 없어. 하은아. 이 2천만 원이 너한테는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이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이제 만족하냐? 엄마, 도덕적으로 나를 몰아세우지 마. 지금 일어나. 아직 얘기할 수 있어. 도덕적으로 강요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방해하지 마. 하은아, 네가 도와주면 엄마 바로 일어날게. 돈 조금만 빌려주면 엄마가 뭐든 다 할게. 수술비는 내가 낼게. 너희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 박하은, 너.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2천만 원이 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금의 나 32살 하은은 26살의 하은을 대신해서는 너희를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예쁘게 말할 필요 없어. 아빠. 우리가 널 낳고 키웠잖아.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용서받아야 해?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우고 있네. 너는 체면만 챙기고 있어. 그만해. 치료받을 생각 없는 거야?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 그 한마디가 당신 목숨보다 더 중요해? 난 하은 아버지야. 내가 걔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제가 고마워하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나보고 걔한테 머리 숙이라고? 절대 안 돼. 우리 가족이야. 우린 적이 아니야. 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정과 비하야? 왜 그런 말들이 다 가족에서 나와? 지금까지도 아빠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린 네 부모야. 우리가 너를 때리고 혼내는 건 그게 다 널 사랑해서 그래. 너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 복을 누리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랑이라고? 나 학교 못 가게 한 게 사랑이야? 아니면 늘 나를 깎아내리고 아들과 둘째 딸보다 한 살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아니면 항상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이랑 둘째 딸만 챙기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게 사랑이야? 난 내가 언제 너를 계속 억눌렀다고 그래. 그냥 몇 마디 한 거잖아.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진짜 기억 안 나는 거야?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거야? 우리가 널 억눌렀다고 뭐가 문제야.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이런 별거 아닌 일로 그걸 평생 붙잡고 있을 거야? 너희한테는 이런 일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하지만 이런 비하와 억압 그리고 늘 편애받지 못한 것들이 내 인생 30년 내내 따라다녔어. 그걸 내가 어떻게 쉽게 마음에서 털어낼 수 있겠어? 뭘 그렇게 못 잊겠다는 거야. 우리가 너 먹을 거 부족하게 했어? 입을 것도 부족하게 했어? 결혼 자금 좀 쓴 것뿐이잖아. 가게 팔아서 번 돈은 가게 판 돈 20만 위안. 그거 다 네가 가져간 거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좀 더 엄격했던 건 네가 둘째 누나라서 그런 거야. 형을 잘 챙기고 동생을 사랑해주면 되잖아. 양보 좀 해주면 뭐 어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 아니야. 기대받지 못한 아이로 태어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됐는데. 하은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그래도 다행인 건
너희가 모두 날 버렸을 때 죽을 힘을 다해 나 혼자 일어섰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온 신경을 쏟아부은 형은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동생은 논문 부정행위로 대학원 졸업장도 아직 못 받았잖아. 헛소리 하지 마. 하은아,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틀린 말 하는지 너도 잘 알잖아. 아빠. 그럼 너 뭔데? 엄만 번지르르하게 입는다고 내가 너를 다르게 볼 줄 알지 마. 하은아,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내 마음속에서는 형이랑 동생이 무조건 너보다 낫다. 너보다 100배는 더 낫다. 그럼 그 애들한테 부탁해봐. 내세울 것도 없는 못난 불효녀가 이제 할 말 없어. 하은아, 그냥 가면 안 돼. 아, 맞다. 다들 나를 무시하지만 난 지금 비쌤 김치 창립자야. 비쌤 김치? 김치 좀 만든다고 잘난 척 하지 마. 여기서 괜히 잘난 척만 하고 있네. 너 엄마랑 나 무시하지 마. 비생김치라면 우리 동네에도 N체인점이 있잖아. 원래 진짜 대기업이야. 전국 체인점이야. 난 이미 알았어. 말해도 안 믿을 거라는 거 알았어.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성공할 거라고 절대 믿지 않으니까. 너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좀줄이면서 공장 사장이라고? 그럼 나는 진시황이겠다. 아빠, 왜 저래?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너 빗샘 대표님이라고? 그럼 20만 년 한번 내놔봐. 숨 쉬는 것처럼 쉬운 거잖아. 그럼 보여줘봐. 여기서 핑계만 대고. 내 생각엔 너 그냥 허세 부리는 거야. 허품이나 떨고 있네. 사과할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하은아. 아빠. 아빠, 괜찮아요, 아빠. 하은아, 괜찮아? 현우야, 다음에 만나자. 혼자 있고 싶어. 오, 이사님. 박준호 수술 준비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근데 박 대표님이 아닌데. 오늘 박준호를 안 구하면 하은이가 진짜 편할 것 같아. 가족 앞에서는 뭘 선택해도 후회가 남아. 박준호 씨 맞으세요? 의사님, 아직 우리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우리 꼭. 누가 쫓아내겠어요? 준비 좀 해주세요. 잠시 후에 수술 들어갈 거예요. 수술이야? 돈 안 내도 돼? 이미 누가 내셨어요. 누가요? 박하은 대표님이요. 박 대표님? 맞아요. 아까 너희가 화나게 해서 나간 그 사람이에요. 얼른 준비하세요. 이따가 수술할 거예요. 하은아, 하은이는 우리 속이지 않았어. 진짜 빗생김치 대표야. 아니, 말도 안 돼. 걔가 대표까지 됐다고? 둘째는 진짜 비싼김치 창업자야. 설마 진짜 대표인 거야? 너,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일어나. 아빠, 엄마, 제가 부모님께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 기대에 못 미쳤어요. 창업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모님 돈을 다 잃게 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집에 가서 성실하게 직장 다녀라. 빚부터 갚아라. 아빠랑 엄마도 널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뿐이지 힘이 없어. 아빠, 저 안 갈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아빠를 못 옮겨요. 아빠, 잘 좀 해줘요.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박한, 김치 좀 만든다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마. 여기서 허세 부리고 있네. 아빠랑 엄마가 세상 모른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아빠가 죽는 걸 그냥 두고 보는 거야? 내 가족이 다 흩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게 만족스러워? 박하은, 너 빚생김치 대표라며. 그렇게 큰 대표라고 했잖아. 그럼 20만 원 한번 내놔봐. 숨 쉬듯이 쉽잖아. 그럼 진짜 내놔봐. 엄마가 정말 부탁할게. 제발 부탁이야. 하은아? 형은 동생을 좀 배려해야지. 조금 양보하는 게 뭐가 어렵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이랑 셋째 동생이 너보다 훨씬 잘났어. 100배는 더 잘났지. 너 왜 이래? 하은아. 출장 간 줄 알았는데. 안 가. 왜? 그 전문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너를 더 보고 싶어서. 맛 좀 봐. 비주얼 괜찮네. 네가 만든 거야?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너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럼 다행이네. 에이, 그 말 뭔 뜻이야? 최 회장님이 만든 거야. 내가 좋아해서. 최 회장님. 하은아, 사적으로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차이모. 그래, 이제 됐다. 그 녀석이 내게 가져다 준 닭국 먹어봤어? 지금 먹고 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으면 됐다. 네가 정말 그 녀석이 마음에 들면 그 녀석 말이야. 얼른 결혼해. 앞으로는 이모가 매일 탕 끓여줄 수 있을 거야. 최이모, 또 그런 말씀 하시네요. 그래. 너희끼리 얘기해. 나 미용 잠자러 갈게. 최이모, 바이바이. 잘 자요, 최 이모. 수술, 네가 챙겨준 거야? 너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쉬움이야. 너 알고 있어? 내가 왜 엄마랑 같은 성을 쓰는지? 우리 엄마도 너처럼 비슷한 일을 겪었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고 집에 아이가 5이었는데 첫째였어. 어릴 때 집이 많이 가난했어. 그 시절엔 여자애들은 학교 안 다니는 게 당연했어. 그래서 엄마도 학교를 일찍이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했어. 18살이 되니까 집에서 결혼을 정해줬어. 예단 1,500위안에 그 돈에 엄마 인생이 팔려버렸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우리 엄마는 2번 결혼했어. 첫 번째 남편은 가장 폭력이 있었어. 밥이 타면 때리고, 빨래를 안 하면 때리고, 늦게 일어나면 맞았어.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도 엄마가 숨 쉬는 것조차 잘못이라고 했어. 어느 날이 되어서 엄마가 도망가기로 결심했어. 일부러 불을 지폈고 그 불이 집에 번졌어. 돈을 챙겨 남쪽으로 내려가 해명시에 갔어. 그 후에 거기서 아빠를 만났어. 둘이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나이가 드니까 결혼도 했어. 사업도 점점 커졌어.
그러다가 아빠가 바람났어. 엄마는 모아둔 돈을 다 써서 아빠를 재산 하나 없이 집에서 내보냈어. 그리고 다시 재기해서 그래서 지금처럼 성공하게 된 거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최 여사는 이미 다 내려놨어. 지금은 자기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해. 할머니가 김치를 얼마나 많이 담그셨을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매년 꼭 2병씩 보내주셨지. 진짜 좋아하면 할머니가 앞으로 매년 꼭 만들어줄게. 진짜 약속이야, 약속. 꼭 지켜야 돼. 약속 지킬게. 눈 온다. 김치통에는 온갖 맛이 담겨 있어. 한 입에 그리움이 풀려. 또 한 해 눈이 내리네. 할머니 보고 싶어. 알고 보니 여기가 네가 자란 곳이구나. 나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컸어. 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항상 아침 일찍 시장에 가셨지. 나한테 제일 신선한 김치를 먹이려고 그랬어. 할머니가 여기서 김치를 만드셨어. 나는 옆에서 지켜봤지.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할머니랑 같이 만들게 됐어. 이제 이 솜씨로 먹고 살아. 그리고 더 널리 알리게 됐어. 드디어 할머니를 위해 김치를 만들 수 있게 됐어.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는 늘 내 곁에 계셔. 하은아, 어서 와서 김치 만들자. 하은아, 우리 같이 김치 만들자. 나도 할머니 솜씨 배우고 싶어. 진짜 저 옷 입고 할 거야? 진짜 이렇게 입고 해야 돼? 응. 어서 와서 김치 만들자. 할머니, 진짜 오랜만에 할머니랑 같이 밥 먹어요. 맞아. 제 손맛은 할머니만큼 못해요. 맛없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싫어하겠니?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조선족 김치 만드는 법 다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요. 요 몇 년 동안 이 몇 가지 요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만들었어요. 매번 만들 때마다 할머니가 항상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액젓이랑 과일즙을 넣으면 엔 감칠맛과 달콤함이 살아나고 마늘, 생강, 고추가 엔 진짜 영혼이야. 꼭꼭 눌러 담아 엔 단단히 봉인해서 천천히 발효시키면 한 입 먹으면 입맛이 확 돌아요. 신선도 부러워할 맛이에요. 나도 한번 먹어볼게. 와, 진짜 맛있다. 새콤하고 매콤해서 정말 상큼해. 근데 한국 김치랑 좀 비슷한데? 한국 김치? 벌써 3,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김치의 원형이 있었어요. 이제는 산동김치, 사천김치, 상서김치, 운남김치, 정말 다양한 김치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든 건 조선족 김치예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무형 문화유산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김치가 있었구나. 진짜 놀랬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하은이랑 끝까지 함께 지켜갈게요. 우리 김치 문화를 계속 널리 알릴 거예요. 여보세요? 하은아. 아빠야. 하은아. 아빠. 보고 싶어. 아빠, 5분만 더 기다려. 밥 금방 돼. 이따가 우리 둘이서 한잔해요. 아빠, 이 케이크 봐봐. 정말 예쁘지? 서연아, 가서 오빠 도와서 음식 좀 가져와. 네. 여보, 이따가 곧 밥 먹을 거야. 여보세요? 하은아, 아빠. 하은아, 아빠. 보고 싶어. 하은아, 아빠, 혹시 면살 생일 축하해요. 엄마, 아빠, 건강하시길 바래요. 아빠, 빨리 촛불 불어. 여보, 정신 차려요. 빨리 촛불 불어. 준호. 준호, 엄마, 아빠가 준호. 아빠, 아빠 일어나요. 아빠 고향에 가서 생애 같이 보내기로 했잖아요. 아빠, 잠들지 마요. 아빠, 떠나지 마요. 아빠! 나가! 네가 뭐라고 생각해? 중학교나 겨우 졸업한 게 김치나 팔고 있는 주제에 대도시에서 성공해보겠다고 우리 당 떨어져 살 생각이야?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돌아갔을 거야. 아빠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 평생 고집만 부리고 살았지. 너한테 따뜻한 말 한 번도 못 해줬지.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야 너한테 솔직한 말 한마디 할 수 있게 됐네. 아빠랑 네 엄마는 앤 배운 게 별로 없고 체면만 챙기고 살았어. 그 해 네가 나랑 인연을 끊겠다고 편지를 썼고 집을 떠났지. 아빠는 예전 집에 앉아서 화가 나서 네가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계속 욕만 했지.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후회만 가득했고 담배만 엄청 피웠지. 요즘 아빠는 잠도 못 자고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지나가. 지난 세월이 떠오르고 있어. 네가 어렸을 때. 아빠랑 네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서 너를 할머니 집에 두고 갔지. 너는 아주 어린 나이에 눈치 보는 법을 배웠지. 아빠는 또 기억나. 현장 반장한테 괴롭힘 당했던 일. 그 사람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쳤던 거. 5살밖에 안 된 네가 아빠 앞을 막아서 애기 목소리로 나쁜 사람이 앤 아빠를 못 건드리게 했지. 근데 왜 네가 커서 아빠랑 네 엄마는 한 번도 네 편에 서준 적이 없었을까? 하은아, 아빠 정말 후회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네가 준 치료비 아빠는 쓰지 않았어. 아빠는 별로 잘하는 게 없고 평생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 네가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알아. 그래도 아빠가 남긴 건 앤에게 남기고 싶어. 아빠는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이제 영원히 작별이야. 내 딸 하은아. 아빠 어깨에 올라타서 저 멀리 하늘을 바라봤지. 아빠 어깨가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것 같았어. 아이고, 천천히 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아빠, 왜 우리 항상 이렇게 아파야 했을까? 아빠 미워. 그래도 아빠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고집도 세고 강했던 아빠였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일어나서 나랑 계속 다투자. 계속 말다툼하자고. 아빠. 하은아, 정말 밥 안 먹고 가는 거야? 아니요. 아빠 유산은 저는 안 받을래요. 그냥 두 분이 가지세요. 이 집은 할머니 집이지만 아빠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기도 해요. 내 생각엔 할머니도 아들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을 거예요. 이 집은 여러분이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갈게요. 하은아. 엄마. 하은아,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엄마랑 아빠는 평생 체면만 생각하며 살았어. 네 할머니 말이 맞아. 부모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엄마랑 네 아빠는 몇 생을 살아도 이런 복은 없을 거야. 우리 용서해달라고 바라지 않아. 그저 네가 앞으로는 우리 하은이가 가족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행복해라. 건강해라. 하은이, 둘째야. 둘째 누나, 하은아. 하은아. 예쁘지? 예쁘다. 너 생각에 그녀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가자. 왜 이렇게 멀리 차를 세워놨어? 너랑 같이 걷고 싶어서. 그리고 너랑 늙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어.